1980년대 살인사건으로 가동을 멈춘 폐공장을 찾아갔다. 나는 어릴 때와 같이 친구들과 여름방학 때 무서운 곳에 놀러가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90년대에 오픈했다가 폐업한 가게 등 폐가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도 친구들과 같이 꽤나 유명한 폐공장에 놀러가기로 했고, 이번에 체험할 곳은 1971년에 준공하여 1980년의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공장을 멈추게 된 곳이다. 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어차피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옛날 일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우리들은 하차를 했다. 한여름이라 그런지 엄청 뜨겁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다. 그러자 친구 한 녀석이 불만이 있는 듯 얘기했다. 너는 이 뜨거운 여름에 바람막이를 입고 있냐? 너 혹시 폐공장이라고 미리 입고 있는 거냐? 아무튼 우리들은 폐공장으로 길을 향했다. 빌어먹을 공장은 산속 깊이 있어가지고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몇몇 애들은 지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산속에 모기는 더없이 많이 날아다녀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니까 이상한 문구를 발견한다. 경고, 이 길엔 폐쇄된 관계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정도 문구가 있다면 무시할 수 없겠지. 그런데 한 놈은 그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들어간다. 왜 갑자기 자신감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그를 따라 걸어갔다. 30m쯤 남았을까? 드디어 폐공장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모습은 정말 꺼림직하고 들어가기가 싫다라는 생각부터 든다. 왜냐면 최근 뉴스에서도 폐공장에 살인자가 살고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위험한 곳은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한 놈은 무작정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 녀석은 겁이 없는 건지 머리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폐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다. 한 놈이 폐공장 창문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우리는 시작부터 장난치냐고 되받아쳤지만 그 녀석이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니 그게 진짜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헛수고를 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만을 기도하면서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날카로운 기계들과 진짜 방금 전에 살인이 일어났던 것 같은 핏자국도 얼핏 보인다. 한참을 구경하던 중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나만 들었나 싶어 주위를 살피던 도중 애들의 모습이 한층 진지해지고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그 기계음은 마치 날카롭고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 더구나 그게 살에 닿으면 곧바로 상체와 하체가 분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계음이 들려온다. 그 기계 소리는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점차 소리는 커져간다. 우리들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니 놀랍군. 더군다나 저 기계음은 전기톱이 돌아가는 소리였다. 결국 다 같이 들키지 않게 꼭꼭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겁이 많은 애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가만히 서 있는다. 이제 겨우 전기톱과의 거리는 20m. 내 친구 한 명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시간은 이제 20초 정도. 잠시 후 전기톱이 더 날세게 돌아가며 그 자리에 굳어있던 내 친구는 반으로 갈라진다. 피는 가운데로 솟아내리고 있고 그 전기톱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였다. 그렇다. 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상황. 그리고 폐공장은 넓고 컸으며 지금 우리들은 2층에 있다. 그 자리에서 친구가 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한 친구는 다른 출입구가 없는지 확인하러 2명씩 나뉘어 가기로 했다. 탈출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암구호를 말하기로 했다. 암구호는 여름이라고 하면 바다라고 대답을 해야 했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다. 나랑 고로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올라갔다가 창밖을 바라보기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땅 밑에 사다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고노와 내가 미리 사다리를 챙겼더라면 금방 사다리를 받쳐 도망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 10분 동안 탈출구를 못 찾으면 이제 끝이다. 왜냐면 살인마는 계단에서 고노와 내가 있는 2층 계단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계속 바라만 볼 뿐 올라올 기미는 느껴지지 않는다. 왜일까? 혹시 우리들을 좀 더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말을 걸어보고 싶지만 말이 안 떨어진다. 나도 권호처럼 말을 잃어버린 것인가?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딱 하나 있다. 김천수 그놈이 경고문구를 무시하고 앞장선 탓에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 지나야 있는 출구가 멀찍이 불을 밝히며 폐공장 내부를 비추고 있다. 10분 후 그놈은 이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우리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숨이 좀 더 옥죄어 온다. 저리 가, 라고 난 입속말로 경고한다. 고노는 벌써부터 겁에 질려 입이 바들바들 떨고 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일조도 물론 우리도 죽을 것이다. 그 살인마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같은 병신들은 고통이 있어야지. 얻는 게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해. 숨이 안 쉬어진다. 첫 대사에서부터 살기가 느껴진다. 우리는 도망치려 해도 발이 무거워 빠르게 달리지 못할 것 같다. 몇 계단만 올라갔을 뿐인데 벌써부터 체력이 바닥나 버리니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그놈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앞장설 때부터 고민해 봤어야 했어. 아니, 애초에 이런 미친 짓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우리들이 이번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살아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그 망할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겨버릴 것이다. 우리들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이니까. 그때 우리들 바로 위에서 초조하게 이리저리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슬슬 때가 오고 있다. 그 살인마가 우리를 이렇게나 오래 견디게 하다니 어지간히 즐기고 있나 보다. 고노는 나를 노려보다가 살인마를 힐끔 쳐다본 뒤 다시 나를 본다. 살인마가 이제 우리를 향해 한 계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계단을 올라 3층에 있던 일조를 만났다. 우리는 암구호를 주고받을 시간 없이 비상계단 쪽으로 달리고 있다.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비상계단으로 가는 문이 잠겨 있다. 옛날 건물이라 발로 몇 번 갈기면 열릴 것 같지만 비상문은 나이가 보이지 않았고 마치 오늘 새로 설치한 것처럼 비상문은 깨끗했다. 아무리 결벽증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몇십 년을 계속 닦았을 일이 없다. 보나마나 저 녀석이 새로 고쳤겠지. 일조는 무기를 구해오는 담당이었는데 이 녀석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무기가 있어야 하는 이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된 거야? 고노가 멘탈이 나간 듯 일조에게 소리친다. 이 건물을 우리가 이곳저곳 수색해봤지만 무기는커녕 나무 막대기조차 보이지 않아. 나는 권호의 대답을 기다린다. 이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멈춘다. 잠시 후 다시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살인마의 거리는 우리가 있는 복도에 서 있다. 살인마의 눈빛이 살벌하다. 하지만 입은 바들바들 떨린다. 귀이어 전기톱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지금 한창 뛰어놀고 있을 나이에 살인마에게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려야 하다니 고통스럽고 나 자신이 안쓰러웠다. 더구나 혼자가 아닌 4명의 친구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모든 것의 상실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항상 곁에서 지켜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효자로서 지내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불효자로 죽는가 보다. 고노와 나는 도망칠 길이 있나 찾아봤다. 때마침 내 눈에 비친 것은 바로 낡은 창살 아래로 비치는 햇빛이 있었고 한 번 갈기면 와장창 깨질 것 같아 보였다. 나는 당장 그쪽으로 달려가 있는 힘껏 갈긴다. 그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살인자가 먹잇감이 도망친다고 생각했든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한다. 서두르라며 고노가 재촉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깨진 창문 아래 몸을 힘껏 내던졌고 고노와 병태까지 완벽히 창문을 이용해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호준이가 아직까지 깨진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이미 호준이는 살인마에 의해 거꾸로 매달린 채 날카로운 전기톱에 썰리고 있다. 참으로 잔혹하다. 우린 그 장면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우린 끝내 구출하지 못한 호준이에게 미안해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는다.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리는 동안 외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눈물을 닦아내어 곧장 비상계단문을 열고 정문을 향해 내달렸다. 어찌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권호는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병태와 나는 어떤 말에도 귀담아 듣질 않았다. 당연히 호준이가 눈앞에서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 위로만으로 해결이 되냔 말이다. 아무튼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한 손에는 호신용 전기총,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 후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발을 되돌려 공장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때 병태와 권호는 내가 다시 공장 쪽으로 가는 것을 알아챘고 사실 그들이 나를 말릴 줄 알았지만 나를 막아세우려는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함께 돌아간다면 같은 일에 당할지도 모르니 그들은 결국 가던 길을 가버렸다. 내가 믿었던 친구들은 대체로 이렇다. 의리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굳은 마음으로 공장 건물 내부로 다시 침입한다. 눈앞에는 처음에 죽은 친구 호영이가 있다. 호영이는 내 눈앞에 몸 따로 얼굴 따로 뛰어놀고 있었다. 애써 눈을 감지만 호영이 저 녀석은 혼자 멀뚱멀뚱 서 있을 때부터 예상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제 1층 계단을 올라 2층을 향해 간다. 때마침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나는 전기총을 들어 1층을 향해 조준 자세를 취한다. 군대에서 배운 자세를 취하며 2층 계단을 오른다. 나는 친구들의 복수를 꼭 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